그게 그리스 비극 작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작품을 다시금 독일에서 부인하는 사람이 바그너니까 바그너를 위대한 바그너라고 칭송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탄생을 작품을 했을 때 그 헌정사를 바그너에게 낸 겁니다. 이 책을 헌정할 때. 물론 나중에 바그너 이 배신자하고 헤어졌지만 그게 이제 결정적인 작품이 파리지팔이라는 그 바그너의 그 마지막 작품인데요. 그 전에 이제 리베르겔의 반지에서 이미 그게 이미 보였고, 파리지팔이 뭐냐면 기독교화된 악극이에요. 기독교를 서로 기독교를 몰아내는다고 서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바그너가 기독교 기해버렸다. 너 배신자고. 그래서 이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가 그 바그너, 니체도 히틀러가 바그너를 다시 소환해낸 사람. 그러니까 바그너, 니체 다 나치즘 의무관계죠. 그래서 그런 연루관계 그건 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볼까요? 오늘 여기 끝내야 되는데 오늘 요 1부 1논문을 끝내야 되고요. 자, 오늘 보자. 몇 시? 9시 20분인데 무슨 막 앞에 할 수 있는 무기인데. 우리 8시 30분 땡이었죠? 네. 그럼 조금 한 번만 더 하고 아니 너무 또 자 12는 그냥 통과하도록 할게요. 12 13으로 가보겠습니다. 13에 보면 이게 이제 맹검이 나오는데 오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선생님께서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 그러나 다시 되돌아가보자. 조음의 또 하나의 기원, 즉 원한에 찬 인간이 생각해낸 조음이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어린 양들이 커다란 맹금을 매우 싫어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커다란 맹금이 어린 양들을 채워가는 것을 비난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어린 양들이 자기들끼리 이 맹금은 약하다. 따라서 악하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맹금이 아닌 것,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는 것인 어린 양이야말로 선한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할지라도 그러한 이상을 세우는 데는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맹금은 이렇게 말하는 어린 양들을 약간 조소를 띤 눈길로 바라보면서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 이 선한 양들을 전혀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한다. 연한 어린 양만큼 맛있는 것은 없다. 라고. 강한 것에게 강한 것으로서 자신을 표현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 즉 그것에게 압도하려는 욕망, 제압하려는 욕망, 지배자가 되려는 욕망, 적과 저항과 승리에 대한 갈망을 갖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약한 것에게 강한 것으로 자신을 표현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합리하다. 일정한 양의 힘은 그것과 동일한 양의 충동, 의지, 작용이다. 오히려 그것은 이러한 충동작용, 의지작용, 활동 자체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것은 모든 작용을 작용하는 자, 즉 주체에 의해서 야기된 것으로 해석하면서 오해하는 언어의 유복 때문이다. 일반 민중이 번개를 섬광에서 분리하여 섬광을 번개라 불리는 어떤 주체의 활동이자 작용으로 간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중의 도덕도 강자의 배후에 강함을 표현하거나 표현하지 않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중립적인 기체가 있는 것처럼 강자를 강함의 표현과 분리한다. 그러나 그러한 기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활동, 작용, 생성의 배후에는 어떤 존재도 없다. 활동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가 보완해내 활동에 덧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활동이 모든 것이다.
민중이 번개가 섬광을 일으킨다고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활동을 중복시켜서 활동의 활동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민중은 동일한 하나의 사건을 한 번은 원인으로 다른 한 번은 그러한 원인의 작용으로 보는 것이다. 자연과학자들이 힘이 움직이게 한다, 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 라고 말할 때 그들 역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과학 전체는 모든 감정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냉정함을 견지하면서도 여전히 언어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으며 주체라는 위조된 기형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 뭐 선생님께서 혹시 뭐 한마디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림느라 거의 틀리지 않게 읽느라고 해. 자, 이게 맹검이 나오죠. 맹검. 뭐 독수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맹검류입니다.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요. 자, 처음에 어린 양의 입장에서는 맹검을 싫어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연히 싫어하면 이상한 일이 아니죠. 자기를 잡아보려고 하니까 싫어하죠. 근데 맹검은 어떻습니까? 맹검은 오직 사냥꾼으로서 어린 양이라든지 기타 동물을 잡아먹으면 생존할 수 있잖아요. 포식자로서의 생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 양은 맹검류에 대해서 어떻게 맹검은 악하다. 그러면 그 반대된 어린 양은 선하다. 이게 맹검을 악하다고 규정한 다음 그 규정한 것에 기초해서 어린 양은 선하다는 것을 창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뒤에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주체가 나오고 기체도 나오고 작용도 나오고 이런 말이 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우리가 이제 니체가 이 구절에서 엄청나게 그 철학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구절은 프랑스의 그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요 13장의 니체의 이론을 그들은 뭐냐면 일종의 검과 옥정입니다. 요 구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푸코, 들레즈, 뭐 데리다 이런 사람도 있죠. 우리 프랑스 철학자들 있잖아요. 이 철학자들이 출발점이 여기 있거든요. 특히 들레즈와 푸코 이 사람. 자, 뭐냐면 니체는 뭐 이런 의도로 한 건 아니에요. 자, 맹검의 강한 것이죠. 맹검은 어떻습니까? 강하잖아요. 하늘을 나르면서 그 발톱으로 어린 양들을 채에 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강한 것에게 강한 것으로서 자신을 표현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죠. 강한 것에게 강한 것으로서 자신을 표현하지 말 것을. 이 말은 맹검이 자신의 강함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죠? 분리한다는 통제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강한 것에게 강한 것이라는 것은 활동, 작용, 힘이거든. 힘, 활동, 작용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활동, 작용, 힘 배후에는 어떤 기체가 있다는 거예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과가 있으면 사과는 어떻습니까? 붉은색을 띠고 있죠. 둥근 모양이죠. 또 향긋한 냄새가 나죠. 또 달고 신맛이 나죠. 이런 모든 것들을 사과로 끌어당기는 그 배후에
사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기체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과는 둥 걸고 붉고 단맛 나고 향긋한 맛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는 활동, 작용 이런 그 배후에 뭔가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건 언어적 습관 때문입니다. 바로 주어의 연결되게 서술어죠. 서술어가 바로 활동이에요. 작용. 우리 모든 언어적 관행에 따르면 주어가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되어 있죠. 이 활동들의 배후에 주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요런 것 때문에 마치 인간이 언어적인 관습, 언어 사용 관습 때문에 실제 세계도 활동과 작용의 배후에는 그것과 분리되어 있는 어떤 기체 또는 다른 말로 주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맹금이라는 주체가 있고 자기의 강함과 분리될 수 있는 주체가 있는 거죠. 우리는 맹금은 이 강함을 통제할 수 있고 또 길들 수 있고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리시키는 작업을 어린 양이 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맹금은 따로 강함, 활동 이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 자체는 이건 통제되고 이럴 요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금이 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존할 수 없잖아요. 사자께 가재를 잡아먹지 말고 들소들 잡아먹지 말고 사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좀 정신 차려 사자야. 너 좀 얌전히 있으면 안 되겠어? 이건 사자에게 죽음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사자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강함은 그들 특유의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마치 분리해서 통제하고 제어하고 순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순치하지 못한 건 악한 자예요. 순치한 자는 착한 자인데 이렇게 지금까지 노예의 교육이 강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생명의 기운과 활기를 보여준 것을 주게. 그래서 얌전하게 있어야 되고 있는 듯 말든 듯 조용하게 말 잘 듣고 말씀 피우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가 착한 아이야. 근데 10살짜리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지금 넘치는 에너지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사실 우리는 넘치는 에너지를 너무 가둬두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뭐 처음 10살부터 대학 입시를 위해서 모든 플랜을 짜고 가는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거는 저는 무모한 짓이라고 보는데 대학 입시는 한 1년 또는 2년만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나머지는 뭐 자유롭게 놀고 문학 공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럼 교육이 좀 진짜 살아날 것 같은데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지금 이게 짜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 친구들에게는 삶이라는 게 지옥일 겁니다. 저는 애들 보면 우리 대학생들 이제 내가 물어봤어. 뭐냐면 너들 다시 이렇게 학창 시절 돌아가서 하고 싶나?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내처럼 살고 싶은 걸 다음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싶지 않고요. 애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지옥을. 오랫동안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준비해서 이렇게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뛰어놀지도 못하고 지금 뛰어놀고 싶은데 참고 지금 엄마의 관리 체제에 들어가서 계속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생명력을 죽이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듣고 참, 야, 진짜 애들에게 이런 경험이 제일 좋은 경험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번개와 섬광이 마치 분리되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데 여기 있죠. 우리가 활동이 모든 것이다. 활동, 작용, 생성, 배후에 어떤 존재 없다는 겁니다. 활동이 모든 것인데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위조된 주체라고 위조된 기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언어 이용에 살짝 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다음에 요 부분에서 한번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진도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